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골 골절 수술 후 2달 넘게 진물이 나와요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절 치료는 뼈뿐만이 아니라 연부 조직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굉장히 연부 조직이 중요합니다. 사지라고 하면은 상완, 전완, 그 다음에 대퇴, 그 다음에 하퇴 이렇게 네 부위로 나누는데 가장 연부 조직이 쉽게 망가지고 가장 연부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 이식이나 피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위가 우리 하퇴 부분, 정강이뼈 쪽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져보시면은 상완이나 전완부는 보면은 뼈가 굉장히 깊숙이 있어요. 피부, 지방층, 근육, 그 다음에 뼈 이렇게 깊숙이 있게 되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리 뼈가 깊숙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강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깥쪽이나 뒤쪽은 이 근육이 굉장히 깊게 둘러싸여 있는데 내측, 특히 이제 전 내측에서 우리가 만져보면은 정강이 뼈가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거의 뼈가 만져지게 되잖아요. 전 내측 이 부위는 연부 조직이 쉽게 망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거나 피부 결손으로 인한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 같은 걸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강이 뼈가 연부 조직을 굉장히 소중하게 조심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게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40대 환자고 넘어지며 발생한 경골 원위부 그리고 비골 근위부 골절이에요. 먼저 CT를 보게 되면은 경골에 하단부에 이렇게 좀 골절이 있고요. 비교적 경골 골절은 단순 골절입니다. 나선형으로 단순 골절이고 우리 비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분쇄가 심한 그런 이제 골절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잘 보게 되면은 엑스레이는 주로 뼈를 보는 거지만 피부 살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살의 겉면인데요. 뼈가 지금 부러지면서 비크라고 하는데요. 이 뼈 조각이 이 안에서 부러지면서 거의 살을 거의 뚫고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되면은 저 비크가 살을 뚫고 튀어나오게 되면 그 이제 개방성 골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개방성 골절은 아니고 피부는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멀쩡한 상태이지만 아래층에 있는 연부 조직은 안에 있는 뼈 조각이 밖으로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서 안에 있는 지방층은 거의 다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비골은 수술을 하지 않았고요. 경골은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금속판을 대서 수술했습니다. 뼈는 잘 맞췄습니다. 튀어나왔던 뼈를 안으로 넣어서 굉장히 뼈는 잘 맞춰놓고 수술 후 이틀 뒤에 굉장히 물집도 많이 잡히고 부었고 수술 후 5일 뒤에 이제 물집은 조금 가라앉고 있는데 상처 부위는 좀 까맣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의 괴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 일주일째까지 좀 피부에서 진물이 나고 이 괴사가 진행되다가 더 심하지 않게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일주일 뒤 2주 뒤 까맣게 된 부위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드레싱 교체를 하는데도 3주 뒤, 4주 뒤 이렇게 계속해서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위가 지금 딱 요 피부가 빨갛게 된 부위인데요. 거기가 아까 처음에 비크가 안에서 밖으로 찔렀던 그 부위입니다. 타병원에서 1개월째 계속 거기가 이제 진물이 나오다 보니까 안에 무슨 감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개월째 재수술을 했고 처음에 수술하실 때는 다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최소 침습이라고 해서 부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지방층이 녹아있는 그런 소견들이 임상사진에서 보이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부분 절개를 했지만 쭉 다 금속판 있는 부위를 다 절개를 했습니다. 다 절개를 해서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이제 당겨서 꼬맸어요. 여기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한 죽어있는 피부는 조금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이제 다시 이제 꼬매놨는데 그러니까 금속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저분한 연부 조직만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을 하고 나서 다시 꼬맨 거죠. 근데 1개월째 재수술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또 진물이 나오고 해당 부분에서 계속 피부가 벌어져서 저희 병원에 이제 2개월째 오셨는데 2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은 뭐 아직까지 뼈가 완전히 붙은 소견은 보이지 않지만 금속이 고정했던 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개월째 저희 병원 와서 보니까 이 피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한 위아래로 한 2cm 정도, 그 다음에 한 5mm 정도 벌어져 있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셨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경골골절에서는 금속판과 금속정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뼈 바깥에 이렇게 금속판을 이렇게 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뼈 속에 이런 식으로 금속정을 넣어서 이제 고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위 환자분에서는 이제 뼈의 겉에 이렇게 금속판을 댄 겁니다. 근데 우리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강이 안쪽은 거의 살이랑 뼈랑 맞닿아 있고, 뼈 겉에 금속판이 있고 금속판 바로 위에 피부가 있는데, 금속판에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속판이 있는 한은 저 피부가 계속 낫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만약에 정상적인 두툼했던 피부라고 하면은 아마 잘 안 물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 비크가 이 살을 거의 뚫기 직전까지 뚫고 나오고 안에 있는 지방층을 다 녹인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지저분한 조직을 제거하고 살을 당겨서 꼬맨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피부는 말썽을 일으키고 계속 구멍을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째 이제 오셨을 때도 이렇게 피부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이 있는 한은 결국에는 저 피부가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왜냐면 이 부피 때문에 피부가 정확하게 이제 닫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판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또 하나의 문제는 2달 동안 계속해서 안과 밖이 통해 있는 상황에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아니면 골수염 같은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물, 2달 동안 진물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겉에 있는 금속판을 제거를 하자. 그래서 2번에 나눠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은 기존에 있는 이제 금속판을 제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열어보면 이제 안에 있는 지저분한 지방층들이 있어서 그걸 좀 긁어내고 깨끗하게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지방 조직들이랑 살들은 좀 오려낸 다음에 이것들은 우리가 균 검사, 균 배양 검사를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뼈 조각 같은 것도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거 이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뼈 조각 같은 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 변연 절제를 하고 앞쪽에 작은 금속판을 하나를 댔어요. 왜냐면은 일단 작은 금속판을 댄 이유는 큰 금속판은 계속해서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금속판을 댄 이유가 있고요. 또 금속판을 아예 안 댈 수도 있지만 이게 뼈가 또 너무 흔들거리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째 수술 전까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균 검사가 나오고 상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1, 2주일을 버티기 위해서 작고 얇은 금속판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2.8mm의 나사못이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금속판인데요. 임시로 이제 작은 금속판을 대고 고정을 했고 깁스를 유지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균이 자라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거는 이제 깊숙한 그런 골수염이나 아니면 깊은 감염은 아니고 겉에 있는 감염이다. 균 검사에서 배양 검사 결과상 균이 나오지 않아서 바로 2번째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뼈가 지금 전혀 붙지 않고 흔들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 같은 금속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또 쓰게 되면 또 결국엔 피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 피부는 굉장히 얇아져 있고 이만큼의 부피만큼 당겨서 꼬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뼈 속에 금속정을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금속정으로 교체를 시행을 하였고요. 먼저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 가이드 핀을 깊숙이 이제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수술할 때 이 2번째 수술 시에 금속정을 넣을 거를 계획을 미리 했었기 때문에 금속정이 들어가도 이 작은 금속판들이 겹쳐지지 않을 위치에다가 처음에 이제 금속판을 넣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속판을 굉장히 좀 앞쪽에 대고 나사못들을 피해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 핀을 따라서 이 금속정을 집어 넣어도 기존에 있었던 작은 금속판을 뽑지 않고서도 금속정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이제 첫 번째 수술부터 그런 것을 다 계획을 했고요. 금속정 하단에는 나사못을 4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4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골절 부위를 계산했을 때는 4개까지 집어넣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되었고, 맨 위에 구멍을 제외한 나사못 3개를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고정이 되었고요. 분류압 부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뼈가 안 붙은 부위인데 이 부분에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께서는 BMP는 쓰지 않고 자가골만 썼습니다. 그래서 골반이나 아니면 반대쪽 다리에서 이제 떼지 않고 우리 한 다리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는 통증이 또 발생하고 그 부분에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다리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같은 다리에 이제 무릎에서 좀 뼈를 뗐고요. 이렇게 그 분류압 부위에다가 뼈가 안 붙은 부위에 이렇게 뼈 이식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금속정이 굉장히 굵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골절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나사모 3개, 아래쪽에 나사모 3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도 좋고 뼈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뼈를 뗀 겁니다. 그래서 뼈의 이 바깥쪽에다가 구멍을 살짝 뚫은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뼈를 긁어가지고 이 밑에다가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뼈의 겉에 구멍만 뚫은 다음에 안에 있는 해면골들을 떼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이제 뼈 이식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칼슘 포스페이트라 그래서 석고 같은 걸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뼈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골절 부위 요 바깥쪽과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과 뒤쪽도 보면은 뼈들이 잘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9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 아까 3개월째는 몽글몽글하게 골집만 나오고 있었는데 9개월째는 완전히 단단하게 바깥쪽, 안쪽, 앞쪽, 뒤쪽이 완전히 단단하게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보통 수술하고 한 뭐 일주일째까지는 그 상처 부위에서 이게 진물 같은 게 묻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계속해서 진물이 나온다. 이거는 두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안쪽에 이제 또 작은 금속판을 썼었는데 수술 직후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괴사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안쪽 정강이뼈, 정강이뼈는 피부랑 뼈 사이에 연부 조직이 얇기 때문에 피부가 저렇게 까맣게 변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방층이 죽거나 지방층이 거의 사라졌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상처가 벌어지면서 금속판이 노출이 되거나 그 시간이 지나면 아예 이렇게 살이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작은 피부 결손에서 시작을 하지만 크게 이제 별게 아닌 것처럼 그냥 딱지만 생기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피판술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판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벅지에서 살과 지방층을 이랑 혈관까지 다 떼서 옮겨주는 그런 술식인데요. 뭐 피부 이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피판술, 우리 유리 피판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판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골절 탐정 김한주의 결론, 경골 원위부에서 금속판을 사용을 할 때는 수술 전부터 우리 상처나 연부조직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 상처와 진물이 나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 상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주일 안에 멈추면 괜찮지만 지속적인 상처의 문제는 골수염, 뼈까지 깊숙한 곳까지 감염이 되는 골수염이나 작은 우리가 구멍으로 시작하는 연부조직 결손이 점점점 커지면서 피부 이식이나 피판술을 필요하는 상황을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